약간 지금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연필투브님께서 뭐 누구 안 맞고 누구는 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또 그거 말고 최근에 다른 사건이 터졌죠. 예, 예. 네, 저희 소나무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님 입장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예, 예. 뭐 소나무당 행보가 뭐 진보 시민들께 일부 실망을 들었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민주당 사람들한테 어떤 전하는 메시지로서 이게 예, 송영길 예. 대표 이름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예. 변희재 최대집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정당을 만들고 반윤석열 전세를 만든 거에 대해 진보 시민들의 우려를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별한 상황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만 문제, 보면은 예.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네.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네. 그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아, 아까 선진님하고 오전에 통화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제가 네. 의외로 보면 그 세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네네. 법 조문이나 이런 것은 이제 뭘 밝게 본지는 모르지만, 아유, 네. 세세한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약하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잘잘한 문제는 떠나서, 네. 크게 좌와 우가 합작한다는 큰 명분에만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네. 사건의 내용을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선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시고 나서.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을 선진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정확히 봤는데 네.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송영길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그쵸. 올린 사람은 비서실장인 것으로 아는데 당대표 비서실장님인 것으로 아는데 네.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의 생각을 대신 쓰는 것처럼 송영길 대표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춰시죠, 저 그렇게. 송영길은 예. 예, 이미 뭐 저기 처대집이나 변희재와 결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음, 그렇다면 거기에 첫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비서실장이 글을 올리면서 송영길 대표의 이름으로 올렸느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입을 빌려서 올렸느냐? 그럼 음, 과연 송영길 대표한테 그것을 허락을 받았느냐? 정확한 내용을 허락을 받고 올렸느냐? 네. 이거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음, 송영길 대표가 그런 의사였다면, 차라리 음,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 의사고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고, 음, 만약에 변희재와 손을 잡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게 송영길 대표의 진심이라면, 네. 솔직히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비서실장님이 오버를 해서 네. 송영길의 대표의 입을 빌려서 음,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한 내용이다. 아, 이렇다고 음, 그러면 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화합합시다. 이거는 뒤로 돌려둡시다. 그러니까 광주 음,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광주 문제는 지금 당장이 현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그쵸. 역사 문제. 이 문제는 변희재와 송영길이 결별을 했다는 내용을 송영길의 입으로 말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선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문제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예요. 그리고 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을 잡고 태블릿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건 뒤로 하고 갈 수가 있지만 지금 네. 송영길과 변희재가 결별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바로 아, 현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거를 송영길 대표가 맞으면 맞다. 음,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음, 그런 뜻으로 말한 바가 없는데 비서실장이 음, 내 입을 빌려서 창작을 한 것이다라면 창작을 한 것이라고 네. 송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우리 당이 뭐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쵸. 보수 진영에서 많은 분들이 있고 네. 우리 당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사실 태블릿 PC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 당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좌우 합작이에요. 그렇죠. 좌우 합작이 아니면 뭐 음,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
원래 송영길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나와서 따로 뭉쳤다라고 한다면 네. 하나정부당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좌우 합작인데 우측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독단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윤석열을 물리치는데 몰두를 하자. 결별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오른쪽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되고 그거는 음, 좌우 합작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네. 느낌에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제 네. 느낌에는 이 문제는 송 대표님의 명시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이 음, 비서실장의 말이 맞으면 맞다. 그러면 나는 네. 사실은 좌우 합작은 이제 포기하는 거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치적인 활로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고 음, 만약에 그게 창작된 그 비서실장에서 창작된 내용이라면 이거는 내 네. 뜻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서실장을 사임을 시킨다든지 네. 뭔가 송영길 대표가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데 비서실장이 창작한 겁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문제지 네. 이걸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좌우합작은 이제 종결되는 걸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변 대표님께서 본인 이제 미디어워치 게시판에 소영기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변 대표님 입으로는 해명을 했다고 할 예, 수 예,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송 대표님의 입장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손해배상 입장이 필요하죠. 변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더 음. 좋게 보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 음. 대표가 송 대표를 비난하거나 소나무당을 비난하지 않고 또 특히 그 글을 쓴 비서실장 자체를 명시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네.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 대표하고 여전히 직접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좌우 합작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아. 라고 얘기한 부분은 고마운 어떻게 보면 우리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변 네. 대표에 대해서 고마운 말을 해줬구나. 그래도 네. 변 대표가 굉장히 신의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부분인 것이고 네. 그것은 이제 변 대표에게 고마워할 부분이지만 네. 송 대표에 대해서는 입장을 음. 좀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거는 그 변 네. 대표의 입장표만하고는 또 다른 거죠. 송 대표는 변 그렇죠. 대표는 서비스로 선의로 좋은 말을 덕담을 해줬다고 그러면 네. 송 대표의 입장 표명은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 음. 그냥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이 네. 그냥 제3자가 와서 송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소나무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송 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나무당 대표인 송 대표님이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셔야죠. 이게 여기 저는 지금 그렇게 써 있는 봅니다. 네. 게 저소영길이나 소나무당의 행보 그러니까 본인 그렇죠. 1인칭을 소영길로 했으니까 소영길이 얘기할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송영길이 비춰지는 얘기한 걸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그렇게 송영길이 말한 것으로 올렸다고 하는 사람이 네. 소나무당과 관계없는 뭐 단순 지지자라든지 음. 제3자면 모르겠는데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렸으면은 명시적인 해명이 필요한 거죠. 맞으면 맞다고 네. 차라리 얘기를 하고 이게 과장된 소설이다 하면 소설이다 하고 차라리 송 대표님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이게 확실히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무슨 뭐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만 좀 부인들이 인지를 하면은 되지 않나 예, 예, 싶어요. 예.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지를 철회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네. 좀 기다려서, 저는 아무튼 음. 좌우 합작을 계속 이끌어가고, 이걸 네. 소중하게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송 대표님에 대해서는,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 음. 표명하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좌우 합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 또 송 대표님을 지지하겠다고 나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음. 변 대표가 송 대표님을 좋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 고마울 일이죠. 변 대표에 대해서 고맙죠. 고마워할 일이지 음. 그걸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송 대표님이 음. 입장을 밝힐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까지 조만간 당사로 가서 뭔가 네,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사실은 소나무당에서 계속 계신 분들은 대충은 느낌은 알죠. 아, 이게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번 글은. 예, 예, 예. 지난번에 맨날 뭐 페이스북이나 소나무당 게시판 이런 데만 올리다가 왜 갑자기 막 딴지 게시판에 올리고 루리엘 그러니까요. 예. 여러 게시판에 막 진보 게시판에다가 막 퍼나르듯이 이거를 예, 했을까? 그러니까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점과 송 음, 대표님이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올렸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송 대표님의 의무가 있다. 입장을 밝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여분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예, 제가 계속 예,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예. 네, 아무튼 좀, 지켜보.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건데, 네, 비판이나 실망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실만 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좌우합작이라는 것이 정말 원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송 네, 대표님의 입장이 좀 있을 때까지는 좀 더 네. 기다려보자. 이런 또 말씀도 또 함께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예, 사실 이 일이 터졌을 때가 그 재판 그 1심 구형 있잖아요. 구형 예, 예, 9년. 예, 예. 그거 받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터진 거예요. 그래요. 예. 일단 송 대표님께서 정신없을 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무슨 그거 재판 준비한다고, 예, 예. 엄청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글이 뜨니까 시기도 예.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뭐,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아직 일주일도 아무튼 안 이 문제는 됐으니까, 네. 이렇게 저희 생각은 이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 네. 다만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그렇죠. 예, 네,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는 걸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조금만 예, 더 예. 예, 해서 예, 이제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해서 예, 그렇죠. 우리가 좀 방송을 해서 알리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 대표님이 정말 재판과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그렇죠.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맞아요. 상황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이제 그런 송 대표님 입장인데 우리가 그냥 음, 그래서 당장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네, 입장을 밝혀라라고 송 대표님한테 네,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은 아니고 좀, 네, 좀, 좀,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네, 문제는 네, 있고 네. 그래도 당분간 시간은 주겠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대표님이 직접 명시적으로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게 에, 시원한이다. 라는 것만 짚어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깔끔하네요, 마지막까지. 역시, 아이고, 아이고. 연필주부님 같이 하니까. 예, 네, 이거 여기서 딱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연필주부님 방송을 계속 봐왔는데, 예, 어쨌든 연필투브님은 법조인이시잖아요. 어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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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왔을 때 진짜로 연필투브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서 제가 고견을 듣고 싶거든요. 예, 예, 사실 이 임기단축 개헌, 예. 임기단축 개헌이 이게 가장 처음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조국이에요. 조국이죠. 예, 예, 네, 그렇죠. 조국 예, 대표가 근데 그때는 1년 임기단축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가 음, 있었을 거예요. 음, 우리나라 조국 대표는 아마 그 당시에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네. 4년 중임제 개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고 대통령 네, 임기도 4년이면 네, 엇갈려서 2년에 한 네, 번씩 선거가 있는 거예요. 2년에 네, 국회의원 선거 있고 그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고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고 이런 식으로 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으로 자르자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저기 그 조국 대표가 그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국 혁신당이 참 웃긴 었던 거죠. 3년 너무 길다 해놓고 예, 1년은 예. 괜찮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예, 너무 괜찮다 이렇게 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예, 예, 요번에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가지고 나온 거는 다르더라고요. 예, 예, 이게 예. 즉각 사퇴, 그러니까 즉각 그렇죠, 임기 단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겠다. 예, 예.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김용민 의원님께서 나온 인터뷰 내용을 죄다 봤는데, 확실히 이거는 개헌이란 단어를 누가 말하냐가 진짜 크더라고요. 예, 누가 개헌을 어떻게 다루냐가 굉장히 큰데, 예, 근데
이걸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이제 김용민 의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예, 예, 본인 말로는 예. 어 당장 탄핵처럼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직에 대한 이제 심판은 못할지언정 법적으로는 틈이 없다. 예,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를 끝낼 수 있는 그 예. 조기 종식을 시킨과 동시에 처벌까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서 할 상업적 수 있는 면책은 안 되는 걸로.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네 그러니까 탄핵 자체의 그런 효력보다는 그 이후에 차후에 이게 예, 단축 이게 임기만 먼저 끝내놓고 그 이후에 형사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말하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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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지금 이거에 그거죠. 대해서 혹시 또 허점이 있나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저기 뭐예요. 네. 탄핵이 참,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음, 다음에, 탄핵이 또 오히려 기각이 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서 뭐 계엄 정도 선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탄핵이 참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올린 네. 동영상에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는, 개헌 방식이 어떻게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네. 예고를 해놨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 인터뷰하는 중에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 소원을 하고 막 해가지고 한다. 네. 이렇게 윤석열이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헌 절차에서는 대통령의 개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네.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뭐 구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동의를 해주라, 뭘 해줘라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가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헌은. 네. 그리고 윤석열이 무슨 집행정지를 헌법재판을 신청한다, 뭘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에다가 뭐 무효를 뭐 헌법 소원이나 헌법 재판을 제소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헌법이라는 음, 것은 국가의 모든 일에서 시원적으로 국가의 모든 일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헌법에 대해서 뭐 효력을 정지하거나 헌법의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데가 아니라 법률을 재판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음,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될 때 법률을 무효를 시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지 헌법을 무효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재판의 음,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죽었다 깨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할아버지가 와도 헌법을 네. 헌법을 무효화시킬 국가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헌법이 무슨 부칙에 이거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뭐 무슨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그 네. 헌법 조문을 무효화해달라고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해봐야 음, 아무리 윤석열과 친한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인용해 줄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이유로 해서 집행정지나 무슨 가처분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인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헌법 조문을 무효화시킬 국가기관은 없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어요. 헌법의 네. 조문은 헌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또 판례까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혀 윤석열이 헌법재판으로 이걸 딴지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하나 있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공표하게 돼 있어요. 네. 헌법에 네. 다 절차를 뭐 3분의 1 통과해가지고 30 며칠간 공고를 하고 국민 투표를 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즉시 공표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공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 제적 3분의 2를 얻어놨죠. 국회 제적 3분의 2가 개헌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음, 개헌이 추진되고 국민 투표까지 맞춰졌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공표를 안 해요. 공포를. 그러면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을 윤석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국회에 다시 그 3분의 1 의석 사람들이 윤석열을 바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은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죠. 네. 그럼 그 국무총리 보고 너 빨리 개정된 헌법, 확정된 헌법을 공표해라 합니다. 한덕수 보고. 그럼 네. 한덕수가 공표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한덕수가 또 공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 다음날 다시 한덕수를 탄핵 소추 의결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공표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의 협조를 전혀 그러니까, 얻을 필요가 없이 된다는 거죠. 예. 일단 한덕수가 안 할 리가 없고 그 양반이 예, 안 할 리가 없죠. 예, 본인 사정 개헌까지 확인할 돼버렸는데. 거고. 예. 안 근데 하면 그다음에 또 탄핵해서 그쵸. 부총리한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헌법은 절대적이다 이러거지. 국민의 권한이. 그렇죠. 예. 헌법은 그러니까 완전 절대적이어서 그걸 뭘 말씀하시는 무효를 하거나 할 거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다만, 제가 다음 동영상에 올릴 내용을 싹 여기서 다 미리 공개를 해버리네요. 근데 이제 하나의 걱정은 있어요. 뭐가 네. 걱정이냐면, 네. 개헌을 통해서 하게 되면, 네. 부칙에 윤석열의 임기만 단축한다는데 찬성하겠어요? 아니, 민주당에도 내각제파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내각제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손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국이 4년 중임제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각제 세력이 또 들어와서 이걸 내각제식으로 변용하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개헌을 합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사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여서 개헌을 추진할 때는 정말 그러니까 개헌을 추진할 때는 윤석열을 탄핵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의 부패와 무능과 국정농단이 극에 달해서 헌법재판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것이 너무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윤석열만을 끌어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임기만을 일단 손대는 개헌으로 빨리 끝을 내자. 그리고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논의를 하자.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취집했던 게 그거잖아요. 개헌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도 아니요. 그 개헌은 모두 권력 구조부터 모든 것을 다 해서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조항만을 가지고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항 하나만 바꾸는 개헌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윤석열 임기만 정하자라고 개헌하면 돼요.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9차 개헌까지 했었거든요. 9차 개헌. 그런데 우리는 공화국은 5공화국, 6공화국까지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헌법 개헌은 1차 처음에 재헌하고 3차, 5차 박정희, 그 다음에 유신헌법, 5공화국 헌법, 그 다음에 현행헌법만 있었던 것이고, 6번만 전면 개정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9번 중에서 나머지 3번은 한 조항, 조문, 뭐 이런 것만 바꾼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이라고 했던 개헌이라든지 4.45 개헌이라고 했던 개헌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박정희 때도 3선 개헌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때도 박정희가 2번 대통령을 했지만 3공화국 헌법 내에서도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해서 박정희 임기만 손본 그 개헌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것도 안 돼서 유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임기 단축이 이제 현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게끔 이렇게 방지를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한테 변희재 대표한테 참 좀 미안한 얘기인데 변희재 대표가 좀 그런 거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정확히 보면 지금 임기 변경은 현행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변희재 대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이미 대통령 임기 변경하면 그 변경하는 개헌은 현재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변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행 헌법에 그런 조문이 있다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요? 김용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헌법 조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임기 연장 개헌은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임기 단축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변경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은 그 헌법에서도 의미가 그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헌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국민투표 통과되면 그걸 무효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없다 했잖아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를 연장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장 개헌은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장기 집권에 폐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임기 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 틀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웅민 헌법 조문을 의원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웅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단축은 괜찮다. 그러니까 단축은 국민의 헌법 힘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헌법 조항을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제가 한번, 예. 아, 예, 근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명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애초에 그거는 쟁점도 아닌 거죠. 왜냐면 헌법 아, 조문에 네. 임기 연장 개헌만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음, 그런 이런 좀 약간 법적으로는 안 맞는 주장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헌법재판을 뭐 윤석열이 헌법 개헌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네. 뭐 임기를 변경하면 윤석열한테는 적용 안 되게 돼 있는데 무슨 음, 얘기냐라든지 뭐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된다. 그 그러니까 개헌은 근데 가장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다. 예.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변 대표의 주장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변 아, 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은 아까 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태블릿 PC를 들지 않으려는 꼼수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간단하게. 근데, 음, 이제 저는, 변 대표의 그 태블릿 PC에 대한 그 진실 투쟁을 굉장히 지지하고, 음, 그것에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태블릿 PC로, 윤석열을 치면 네, 가장 좋겠죠. 가장 음, 좋겠는데, 음, 그, 뭐예요.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태블릿이 네, 됐건 개헌이 됐건 네, 무조건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린 이후에 태블릿에 대한 것은 윤석열을 처벌할 때 다시 들고 나와서 그걸로 윤석열을 확실히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음, 지금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수단이 있다. 그러니까 태블릿 말고 다른 수단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방법이 있다 하면 네. 굳이 태블릿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고집 부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저는 생각을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끌어내린 다음에 나중에 형사처벌을 하면서 윤석열을 태블릿에 대해서 저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 사실 비춰지기에는 예.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피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8월 15일 때부터 태블릿을? 계속해서 예, 의도적으로 예, 이 예.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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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인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예.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면피해,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니까, 야, 이재명 대표도 혹시 거기에 뭔가 걸린 거 아니야? 랄 정도로 가는 거죠, 음, 음. 이제. 뭐예요, 태블릿 조작에 그렇죠. 그게 사람이 돼 있는 게 아니고서야,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야 아,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계속 감추느냐.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민주당 내에 그 중진들이 예,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예, 당장의 태블릿 PC를 꺼냈을 때 명태균 사건이나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뉴스토마토나 뉴스타파도 지금 어쨌든 큰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그냥 띄엄띄엄띄엄띄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한 번에 쫙 내보내면은 묻히니까 그래서 이거 하여튼, 묻히려고 띄엄띄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를 계속 끌고 예, 가기 위해서 예. 근데 태블릿 PC를 하는 순간 당 내에서 그 사람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이거를 본인들이 딱 해서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건가? 음.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전적으로 태블릿 네, PC 문제에 대해서 그 변희재 대표를 지지를 하고 그 네, 태블릿 PC 이 조작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는
변희재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변희재 대표의 그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단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태블릿 PC 이외에도 일단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 가서도 태블릿 PC를 뭐 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따지는 문제고 그러면은 일단 예. 그때 가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 예.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때 예.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렸어요. 예. 기간 주기현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예. 곧 대선이잖아요. 대선 예, 준비를 예, 했을 대선이죠. 때 예. 이제 바로 예. 이재명 대표랑 누구 나올 텐데 예.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예. 이제 저희의 공격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가서는 이제 그건 이제 뭐 그거 정치적인 쟁점이 되죠.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아니면 뭐가 무섭길래 태블릿을 들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요구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쟁점으로서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후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만약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그때도 윤석열을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굳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는 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건도 안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왜 그러느냐? 뭐가 무서워서 이거는 또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이 그거를 손을 못 대느냐 하고 지속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연필투브님은 왜 이재명이 그거 못 다룬다 보세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나는 진짜로 그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 이재명이 그때 위치상 지위상 네. 직접 태블릿 PC 조작에 이재명이 가입돼 있다, 직간접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당내 역학관계에 있어서, 그 태블릿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당내에 세력들이 있다. 뭐, 친문 세력이 됐다, 누가 됐다.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문제의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가 있죠. 왜냐면, 자기도 쉽게 가자, 좋게 가자는 거죠. 왜냐면 태블릿과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내 느낌은 이재명은 태블릿을 자기가 들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반기를 드는 것이 되고 문재인 표가 뭐 10%가 될지 5%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척을 져가지고 자기 대선에 유리하겠느냐라는 판단을 할지는 모르죠. 네, 그래서 굳이 그걸 건드리지 말자. 그런 거 부스러면 된다. 왜냐면 나한테 이득 될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은 똑같이 그 현실 정치인이라니까요. 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태블릿을 안 들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계산 속이 있는 건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다 그 말씀이고 네. 큰 틀에서는 자기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그렇죠. 들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안 들고 있겠죠. 솔직히 뭐 당 바깥에서는 뭐 물론 그것도 불편하겠지만은 당 내부에서 정청래랑 박지원이 마음 먹고 진짜 방해한다 치면은 얼마나 또 귀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박지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걸 절대 안 들고 있는 끝까지 안 들고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엄청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 예. 야, 그러면 일단은 임기 단축 기원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리 들쑤셔봐도 김용민 의원의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헌의 합의안에 있어서 권력 구조를 건드리자 해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임기만 딱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거는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나 시급하다.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력 구조를 꼭 나는 4년 중임제를 해야 돼.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그
변형된 내각제로서 이원 집정부제를 해야겠다라는 세력들이 네.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고 네. 윤석열 임기만 딱 선보자. 그리고 나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다음 네. 정부에서 합의해서 언제까지 개헌을 하자라고 합의를 해놓으면 몇 년 뭐 언제까지 한 2, 3년 내에 다시 개헌을 한다라고 합의를 하고 이번에는 임기만 손을 보면 가장 빠르게 저기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정에 네. 명시적으로 이렇게 헌법 조문이 128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지금은 단임제지만 중임으로 변경하는 임기 네.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임기 단축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엉터리 없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번 제안 때문에 헌법의 힘이 이 정도구나. 헌법은 그 시원적인 국민의 그 정치적인 국민의 네.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네. 가장 근원적인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반기를 둘 방법이 없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무슨 혁명을 일으키거나 무슨 혁명위원회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 한에는 헌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없죠. 무시할 방법은 없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또 좋은 게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표를 의원들이 되게 꺼려할 거잖아요. 탄핵을 이미 당했고 탄핵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본인들은 탄핵만큼은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개헌. 그래서 임기 단축만 동의해 주면은 일단 윤석열만 깔끔하게 떼어내고 그 이후에 나머지 너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랑 같이 개헌 논의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당장의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의 이재명과 대항할 수 있는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흔쾌히 동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해보고 나면 거의 7, 80% 이상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선뜻 그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는 정말 바보 같은 애고 그는 깜이 안 되는 거고 뭐 보수 진영이 아무튼 이재명과 견줄 수 있는 대결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어떤 주자가 나와서 팽팽하다 싶을 때에는 아마 개헌을 금방 통과시켜서 얼른 윤석열이 쫓아내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러한 변화가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동훈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솔직히, 현재 상황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그냥 못 죽여서 안 자린 것 같아요. 오늘 당장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를 비방하는 댓글을, 지금 거의 다 정황이 제가 봤는데 확실해요. 저도 그 내용을 오늘 매불쇼에서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더라고요.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를 본인 가족 계정을 빌려서 한동훈이 직접 욕을 했다. 그렇죠. 악플을 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은 그냥 집에 갈 거예요. 대신 처벌도 안 받고 정치 그만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은 공범 관계거든요. 이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로서 하면서부터 아니면 그 전에 특검에서부터 막상 태블릿 PC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검찰에서 있었던 윤석열의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에는 한동훈이 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건희까지 셋이 공범 관계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뭐 하려고 김건희한테 카톡을 몇백 번을 보냅니까? 뭐 어디에서 부인한테 직장 상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카톡을 보내고 카톡을 몇백 번씩 보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튼 거기에는 뭔가 김건희가 어떤 지시를 내리는 어떤
한동훈에게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결국 한동훈이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아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세 명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동훈이 아무리 네. 미워도 한동훈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오히려 한동훈을 형사처벌한다면, 네. 그것은 오히려 윤석열이 그걸 어느 정도 검찰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나? 떳떳한가? 이런 오히려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을 절대로 처벌을 못할 것이고, 대신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한동훈을 바보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자기가 왕이 아닌데, 뭐 20년, 10년, 20년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후임을, 자기의 이제 퇴임 이후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자기 퇴임 이후를 보장해 줄 사람으로 한동훈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집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동훈이 집에 가, 쉽게 말해서. 그냥. 예, 그렇죠. 그런데 처벌도 안 받을 겁니다. 처벌도. 왜냐하면 공범관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동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저거 눈 띄지 말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제 너 집에 가라 끝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보기에는, 한동훈파, 윤석열파 이렇게 나뉜 느낌이에요. 신혜식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은까지만 윤석열을 안 까고. 근데 또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을 위자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조중동은 동아일보가 이제 동아일보도 이제 돌아선 느낌이 나긴 하네. 근데 오늘로써 뭔가 이제 조중동으로 버림을 받을까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조중동이 한동훈을 버렸나요, 이제? 일단은 이걸 안 다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조중동이 한동훈을 그동안 띄웠었다면 아마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중동도 아마 윤석열 정권 이후를 한동훈을 한번 띄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일어났던 이 댓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중동은 아마 한동훈을 띄우고 한동훈이 정말 정말 떠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주자로 올라서고 플러스 하나 더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중동이 윤석열 탄핵에 나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중동이 이재명은 못 나가고 대선에 못 나가게 형을 받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대선에 피선거권 박탈되고 한동훈이 국민적 지지를 굉장히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조중동은 조중동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윤석열을 정권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한테는 주는 게 없고 실상 김건희가 자기 측근들하고 다 해먹고 있다. 그럼 조중동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말 잘 듣는 정권을 만드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고 한동훈이 국민적 지지를 상당 부분 받고 있고 한다면 굳이 윤석열 탄핵이나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굳이 조중동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봐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추세였죠. 지금까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 주를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도 집에 가게 생겼고 이번에 댓글 사건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집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거랑 더해서 아까 연필투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이재명에 대항할 만한 보수의 대선 후보급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연필투비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보수가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 인물이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연필투비님 마음에 드는 거 말고도 홍준표가 됐든 뭐든 근데 그런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보수 쪽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누구를 세우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이재명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수에 엄청나게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엄청난 거물급 이재명을 충분히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거물급 대선 주자가 없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럼 네.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럴 수 있긴 하죠.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면 뭐 송영길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 아마 보수 쪽에서 만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당히 경계를 하고 무서워해요. 그냥 네. 다음에 나가게 되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이 낙마를 하면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뭐 송영길이 나오든 사실 송영길 대표가 더 좋은 사람이긴 하고 제가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보수들이 봤을 때는 송영길이 나오든 김민석이 나오든 뭐 음,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다 만만하다. 뭐 이렇게 이재명보다는,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도 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 아무튼 근데 아무튼 보수에서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를 내세울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수를 잘 알지 못해서 알 수가 없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보수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걸 떠나서 그냥 누가 나오든 솔직히 가망이 없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에서 아니, 솔직히 이재명, 아니, 뭐, 이준석도 지금 개혁신당 거기 지금 큰일 났고, 거기는.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7, 80%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봐야죠. 결국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상당한 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도 집권 정치를 하고 음, 폭 넓고 통이 크고 폭이 넓은 정치인이 이재명도 아니기 때문에 집권 중심으로 음, 운영을 하다 보면 네, 문재인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을 지지를 안 하거든요. 음, 그런데 다만 이재명이 무슨 저기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야비한 정치인이다, 인간성이 야비하다 이런 것에까지는 동의를 안 해요. 그리고 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도 송영길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누명을 많이 뒤집어 쓰고 검찰의 음, 사냥감이 되었다라는 것에도 저는 동의를 하고 네. 이제 그러나 결국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집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예. 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기를 저희가,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뭘 그렇죠. 바란다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네, 전망을 한다면 이재명 네,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오게 되면 아마 보수 쪽에 유력 대선 후보가 없어도 아마 네, 보수 쪽에서는 특히 뭐 윤석열을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 쪽에서는 네, 움직임이 클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당에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가 하나가 쓰러졌기 때문에 음, 아마 움직임이 출렁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저기 뭔가 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되네요. 예. 혹시 한독수 고난댕이 나올 수 있나요? 혹시 만약에 한덕수가 뭘요? 한독수가 예, 윤석열 나오고 대선 고난댕 대선에 나올 수가 있냐고요? 네, 권한대행이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권한대행을 사임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이제 사임하고 권한대행을 사임하고 부총리가 아, 권한대행이 되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나 아, 그거는 한덕수도 알걸요. 음, 자기가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거. 나와서 자기 식구들 자기 와이프하고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뭐 외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와이프하고 자녀들 정도만 찍어줄 거로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뭐 어디 후보로 나가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겠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공탁금 3억 원도 아까울걸요. 그러니까 아, 전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가요? 지금 한독수가?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를 하고 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한덕수는 대통령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죠. 예. 누구도 한덕수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선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아니, 있을걸요. 제가, 선진님 말고는 누가 할 아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황교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황교안 트라우마가. 어, 예, 예. 근데 아니에요. 전혀 예. 아닙니다. 아유, 황교안도 나갔는데. 어, 한덕수는 예.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식구들 표 위에서는 표가 나올 데가 예, 없고. 그쵸. 그러니까 보수가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음, 그런데 왜 보수는 또 굉장히 오히려 적응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기민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받아들여서 대선 후보까지 만들고 어떻게 됐건 간에 부정선거가 있었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이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네, 그 국민의힘에는 그 보수 쪽에는 대선 후보 마땅한 사람도 없었고 네, 정말 무력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보수는 뭔가 바람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누구를 추대를 하고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수의 그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어떤 헤드들이 합의가 되면 네. 급속도로 뭐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상황 변화에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한다. 그렇죠. 오히려 네. 보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지금은 이제 다 누구나 문재인의 정체를 알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하지만 네, 집권 후반기에 윤석열이 이렇게 뜨기 전까지는 네, 정말로 국민의힘은 정말로 지리멸렬했었거든요. 그러나 네. 윤석열을 받아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준석이 뭐 하고 쇼하고 뭐라고 하고 하더니 그냥 갑자기 대선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몇 개월 만에 그걸 상황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보수가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죠.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은 뭐 개헌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의원들이 뭐 본인 살라고 뭐 대선 후보? 전 솔직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윤석열과 함께했다는 모든 본인들의 과거를 지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윤석열과의 어쨌든 황교안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물론 박근혜 그 탄핵 무효를 얘기하면서 그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이외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박근혜 흔적을 지웠잖아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정치 지형을 하려고 뭐 다스베이다 나가면서 김어준 방송 나가면서 막 장재원 의원도 막 호소를 하고 한 번만 다시 기회 달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선 후보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망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홍준표도 어쨌든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예요. 금방 180도로 바뀌고 국민들이 그냥 또 저기 해요. 만약에 당신은 이전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아니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럽니까 하면은 뭔가 아무튼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이 모순적인 얘기를 오히려 잘할수록 유능한 정치인이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잘할수록 뛰어난 정치인이 이 현실 정치에서 뛰어난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와서 적당히 또 이제 국민들을 현혹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는 그런 것에는 굉장히 능하니까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희룡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180도로 그냥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몇 년씩 쉬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한 달만 집에 있다가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이슈를 본인들 예. 이슈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들 이슈를 드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것에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그런 것에 변명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도 속고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좀 찝찝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주제를 다뤄가지고 생각보다 길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선진님이 아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진님이 역시 너무 이렇게 인터뷰를 노련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끌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까지 막 술술 이렇게 막 떠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진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끌어내신 것 같아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니 끌어낸 건 모르겠는데 엄청 수다붙게 하셨어요. 밑에 분께서 너무 수다 부으셔가지고
야,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 오늘, 또 인터뷰 이제 처음 해보신 건데 어떠셨어요? 아이고, 뭐, 즐거웠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예. 아, 예, 그래도 저희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어쨌든 누구든지 예. 그냥 간단하게 혈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예, 예.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이렇게. 예, 예. 예, 또, 아무, 소나무당에, 네. 제가 이제 오늘 또 인터뷰한 것이 소나무당 이제 최근 그 문제, 그 송 대표님이 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어, 좀 이해를 넓히고 그다음에 또 네, 그 보수 진영에서 소나무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송 대표님한테 입장을 좀 밝혀주시라는 것을 좀 분명히 요구를 해야겠다. 음, 그런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보람일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아,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소영규 대표의 입장을 일단 좀 기다려보자. 예, 예, 예.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예, 예. 음, 지금 와서 압박을 해서 송영길 대표가 뭐 압박을 하고 막 해가지고 당을 깨자 이런 식으로 가지는 말자. 조금 음, 기다려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좀 뭔가 이게 골든타임이라 해야 되나? 언제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무튼 그렇죠. 제가 지금 음, 당장 하지 말자. 지금 당장 실망해서 지금 당장 떠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실망하시는 분들을 좀 달래고 좀 붙잡으려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네. 이 입장 표명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좋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입장을 표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뭐 언제까지 기한을 드려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물론요, 이제, 금요일 예, 날 또 이제 계속, 이제, 수영 대표님도 라이브 하시니까, 예, 그때 이제 예. 한번 계속 여쭤보면 그때 될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한번 네, 좀 여쭤보든지 해서 네, 조금 입장 표명을 송 대표님한테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네, 이제 똑같은 얘기 되지만 그 제3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당의 비서실장이 송 대표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맞으면 맞다,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죠. 예. 아, 아무튼 오늘 너무 깔끔하게, 현황부터 수나무당 문제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고, 예, 아이고 너무 네, 너무 반가웠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님. 예, 편한